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 아침 신문 대부분, 1월 3일,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오늘 그 공수처의 이 수사관들, 경찰 기동대,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일촉즉발이다. 뭐 이런 기사를 일제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주말이 되면은 아마 지금 체포 반대 시위대가 어제 11,000명, 경찰 추산이 11,000명입니다. 아마 그 시위대에 직접 참가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10만 명쯤 모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어, 그런데 그 숫자가 주말이 되면 두 배, 세 배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피한다. 그리고 그 체포영장이 6일날 소멸된다. 이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 본다면 오늘 금요일 어찌됐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뭐 일부 보도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더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체포 수색 영장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두 조항은 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이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해야만 체포 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 그 자체입니다. 꼭 그 군사상 비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뭐 우리 군 지휘 체계가 적혀 있는 무슨 자료가 있다든지 또는 뭐 우리 군을 지휘하기 위한 어떤 비밀 암호 체계가 저장되어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는 뭐 군 고급 정보가 절대 이 경찰 수사관이나 공수처 수사관들이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극도로 민감한 군사상의 비밀들이 어디 컴퓨터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압수수색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대통령 그 자체가 사실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 그 자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영장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 책임자가 누구냐? 대통령 본인이다. 그리고 경호처장.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장이 안고 있는 자체적인 모순은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가 지금 동원이 돼 있거든요. 그 관저 앞을 정리를 하고 또 실제로 이 경내에 진입을 할 때도 경찰 기동대가 작전에 동참을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체포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 기동대가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체포 수색 영장은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게 아니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장을 집행하려면 순수하게 공수처 검사가 이 영장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경찰 기동대를 운용을 하고 경찰 기동대를 지휘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이 일반 검찰의 검사든 공수처의 검사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누가 박탈했느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박탈해 놨습니다.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 박탈해 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검사는 지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경찰 기동대를 지휘해서 해포를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끌어내고 또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을 함께하고 그래서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 기동대가 그 대통령 관저는 꽤 넓거든요. 건물도 많고. 그래서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 자체 인력으로는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경찰 기동대 또는 경찰의 수사관 인력들이 함께 공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권남용이다.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경호처 경원이 체포할 수 있다. 누구를? 경찰을. 왜? 경호처가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 자료, 비밀 그 자체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누가? 경찰이. 누가? 공수처 검사가. 특히 공수처가 직권남용이다. 경찰도 직권남용이다. 왜? 공수처의 검사는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가 흔들어대고 있는 체포 수색 영장은 이건 자체 모순이다. 영장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한 대목. 이것은 명백하게 일개 영장 전담 판사가 우리나라 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영장에다가 적시를 한 반헌법적인 그런 영장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체포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검사가 경찰 기동대를 수사 지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리 한다면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이제 원천 무효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장 또는 팩트 이런 것들이었고요.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긴박한 준비들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안에 공수처청사가 있는데요. 이곳에 출입 통제를 강화를 하고 등록된 인원만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수처청사 3층에 영상조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어찌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제 이송을 해서 그곳에서 공수처 청사 3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담당 검사는 두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 그리고 이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 4부 부장검사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공수처 청사로 오게 될 경우에는 대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받지 않는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행 법규상 만약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공수처로 오게 될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고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찰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수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있으면 체포영장은 48시간, 2일 동안 효력이 있는 거고 구속영장은 약 20일 정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방기선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세 사람한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사뭇 아주 긴박한 그런 전운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 대통령을 수호하겠다, 지켜내겠다라는 시위대 경찰 추산 1만 1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노총 안윤 시위대에는 1000명 정도가 어제 집결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는 30개 부대 2000여 명이 현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유튜버로 실시간 보고 있다라는 편지를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후 이 지지자들의 그 현장 규모가 2배 이상 늘어서 처음에는 한 5, 6천 명쯤 됐었는데 이게 이제 1만 명은 훌쩍 넘어 있다. 경찰 추산 숫자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 끝까지 스크럼을 짜고 죽든 살든 끝까지 함께 갈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위 지지자들에 대한 그 편지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선을 긋자니 그 아주 강력하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들이 일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할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내부에도 체포영장이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그 윤갑근 대통령 변호인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뭐 안철수, 김상욱 뭐 이런 의원들은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출석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기려면 유연해져야 된다. 바둑 기사들이 프로 바둑 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러설 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혈기왕성한 그런 그 프로기사들 젊은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모든 바둑을 전투형으로 가져가려고 국면 국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바둑을 이뤄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률을 높이려면 때로는 물러서야 되고 이길 수만 있다면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다면 국지전에서는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지혜를 갖게 될 때 비록 바둑이 완숙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아주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매일매일 전투를 치르듯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태 해결이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